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로구 무학현대 아파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종로구는 왼쪽에는 이제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 그리고 위쪽으로는 성북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동대문구, 아래쪽으로는 중구와 인접해 있는 서울 내에서도 전통적인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이제 한양이라고 하면 곧 종로를 일컬었고요. 서울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정치 1번지라고 할 만큼 국회, 여의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주요 관공서가 종로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감사원,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 주한일본 대사관, 그리고 동아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엄청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 또 종강역에는 종로서적이 있고, 대학로에 가면은 사시사철 각종 공연들이 펼쳐지고 한국 연극의 메카로 불리우고요. 과거부터 이제 종로에 가면 극장 있거든요. 단성사라든지 서울극장, 헐리우드 극장 등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도시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까지 보면 역사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문화, 역사, 정치의 도시로 대한민국에서 볼거리가 가장 많은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학현대가 위치한 무학동입니다. 무학동은 서대문구 현저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인왕산이 있고요. 무학동은 그 인왕산을 끼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종로구 사직동, 그리고 행촌동.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네, 서대문구 영천동과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와의 어떻게 보면 경계구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학동에서 이제 무학이라는 지명이 이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어머니의 산이라는 그 뜻의 모학이 변해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인왕산 및 무학산에 많은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넘는 고개라는 뜻의 명칭인 모학이 변화했다는 설, 그리고 조선의 도읍을 정할 당시에 무학대사 있죠? 무학대사가 답사한 곳이라는 뜻의 무학이라는 명칭이 변해서 무악이라고 한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무학동은 이제 종로구 교남동과 더불어서 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규제 완화 정책 수혜를 받아서 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서울 도심권 내에서 드물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무학현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왼쪽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2차. 그리고 여기 인왕산 아래쪽, 인왕산을 이렇게 끼고 있죠. 인왕산을 끼고 있는 현대 아이파크 1차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홍제동입니다. 홍제동인데 여기 홍제동 무학 청구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독립문초, 독립문초가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독립문초가 보이진 않긴 한데 여기 독립문초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신축인 경희궁 롯데캐슬 아파트,
경희궁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편은 여긴 전체적으로 이제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실제로 가보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이제 1300여 세대의 대단지 독립문 극동 아파트가 보이고요. 옆에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독립문이 세워져 있거든요. 독립문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여기 독립문 한의원 있는데 여기 옆에 쪽에 이제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2026년 7월 예정인 여기 서대문구 영천동의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희궁 자이 단지들이 여기 쪽에 이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이제 경희궁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멀리 여기 금성환 의원 써 있는 데 있죠. 여기 금성환 의원이 이제 경복궁 서쪽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서촌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 서촌 마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골목골목의 오래된 상점과 한옥집 그리고 벽화들을 구경할 수 있는 이 관광 명소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무학현대 아파트 있죠? 무학현대 아파트가 있고, 여기 3호선 독립문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아파트 경희궁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공원 정말 조성이 잘 돼 있어요. 실제 가보면 돼 있고, 여기 이제 독립문초의 모습, 그리고 독립문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인왕산 1차 아이파크, 인왕산 등산 코스가 또 보이죠? 인왕산 등산 코스가 보이고, 인왕산 아이파크 이 오른쪽 편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등산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쭉 가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인왕산 등산 코스가 실제로 표지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세란병원이 도로상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경희궁 자이 단지들, 그리고 여기 경희궁 있고, 여기 광화문도 있고요. 네, 광화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 광화문도 있고 경복궁까지 있고, 정말 역사와 문화의 도시다. 그리고 관광의 명소답게 정말 그 구경할 곳이 많아요. 곳곳에 구경할 곳들이 많다. 여기 서촌마을도 있죠. 그래서 정말 역사와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전경과 정문의 모습, 그리고 공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분리수거장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별도 공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내 쉴 수 있는 공간,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110동 아래쪽에 이제 통일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살짝 경사져 있는 모습이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경희궁 롯데캐슬 이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백사동 옆쪽 무학공원에서 나오는 좁은 도로변의 모습입니다. 무학공원에서 나오는 좁은 도로변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이제 백일동 위쪽 아래로 이제 급경사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모습이죠. 급경사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백오동 옆쪽 모습. 이 모습도 살짝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사가 많이 져 있다. 주변이 경사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주변 밀집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왕산 1차 아이파크 이쪽 아래쪽 대로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독립문역도 쭉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독립문역 가는데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잘 돼 있고, 실제로 독립문역에 이제 내부 상가도 형성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 그 경희궁 자이 단지들부터 또 시작되는 내부 상가들 정말 형성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경희궁 자이 단지에서 건너편에는 또 이제 서대문구 시장이 있거든요. 영천시장이라고. 거기도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이쪽 주황색 부분, 이쪽 주황색 부분에 인근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경희궁 롯데캐슬로 내려가는 이제 대로변 쪽에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돼 있어요. 크게 내부 상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 상가들이 입점이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인근에 밀접 학원가는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진 여기에 이제 상가 내 일부 학원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경희궁자이 단지 내 상가에도 좀 일부 학원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마포, 뭐 서대문구 등지에서 많이 이제 셔틀이 와가지고 뭐 셔틀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여기 보시면 111동, 111동하고 여기 이제 112동, 113동, 114동 이 세 개의 동이 따로 좀 떨어져 있어요. 따로 좀 떨어져 있는데 113동하고 114동은 임대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11동하고 이제 12동 쪽이 여기 3호선 독립문화가하고 가장 가깝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동이 초역세권이면서 독립문초도 웬만하면 가기 편하고 여러모로 아랫동 쪽이 선호하는 동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독립문초하고 가까운 111동이 그 중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25평, 29평, 33평, 42평의 모습입니다. 25평, 29평, 뭐 33평, 3평, 3평의 단지 형태 모습은 뭐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5평은 이제 화장실 1개가 있고 나머지는 화장실 2개라는 점이 좀 다르고요. 42평은 지금 방 4개, 방 4개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라고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3평 실내 사진의 모습이고요. 리모델링을 한 실내 세대 내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부터 해서 이제 주방 그리고 화장실 모습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네, 무학동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지하 주차장과 세대가 이제 세모로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01동이나 103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엘베하고 세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25평대들도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결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하에 이제 차를 대고 계단으로 1층까지 올라가서 1층에서 엘베를 타야 된다. 즉 계단으로 올라가서 연결이 된다는 점이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아까 연결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거의 장점은 있죠. 비와 바람을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나와서 다시 1층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단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지하 1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1층에서 엘베를 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번거로움이 좀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연결이 돼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접, 초중고 살펴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초품화와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주변에 이렇게 병원이 2개나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점 보시면 급경사가 심하다. 그리고 상권은 잘 갖춰져 있으나 학원가가 부족하다. 이게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분석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네, 이 무학동 특징 같은 경우 이제 역사, 문화시설, 공원 등이 잘 되어 있다는 점, 단지들 자체가 인왕산을 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명실상부와 죄송합니다. 종로구로 정정하겠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 행정의 중심지자, 서울의 업무지구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 없고요. 무학동. 네, 가격 분석입니다. 가격 분석도 쭉 살펴보시고요. 특징은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최저가를 찍었죠. 3월에 7억 2천 최저가를 찍었다가 이제 한번 올랐다가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거래가 거의 전멸했다가 거래가 조금씩
있으면서 살짝 상승한 모습. 그래서 지금 7억 2천에서 9억 5천까지 2억 정도, 2억 한 2천 정도가 지금 현재 상승한 상태다. 1년, 2년 정도, 1년 한 7개월, 8개월 됐죠? 1년 한 8개월 만에 2억 정도가, 2억 3천 정도가 상승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 시세와 호가, KB 시세 같은 경우 아직 이 시세가 전고점을 돌파하기엔 아직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매물량이 적은 모습이죠. 4건밖에 없는 모습. 매물 개수가 적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교통환경 보시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워낙에나 이쪽이 입지가 좋다 보니까 강남역도 접근성이 좋은 모습이죠. 39분, 대중교통 39분, 자차 26분, 시청역은 19분, 9분 엄청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디역은 46분, 31분, 가디역 52분, 30분. 뭐 여기도 어쨌든 자차로 30분 컷 할 정도의 가까운 위치. 그리고 뭐 시간이 상당히 적게 소요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의도도 좋습니다. 26분, 19분. 마곡도 48분, 31분. 괜찮고요. DMC역 31분, 12분. 판교도 48분, 46분. 판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무지구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이 거의 30분 내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네, 서울역이 가장 인근 KTX인데 21분 13분으로 서울역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경희궁 4단지랑 경희궁 롯데캐슬 여기가 뭐 거의 독보적으로 평당가가 높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만 이 두 개 단지는 물론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이제 세대수가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어요. 세대수가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모습이죠. 거래량이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 경희궁 롯데캐슬은 정말 위치가 너무 좋은 3호선 초역세권 독립문역 초역세권 아파트다 보니까 세대수 대비에 거래량이 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왕선 아이파크 1차가 평당가가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세대수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평당가가 그 다음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하고 무학현대가 평당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아이파크 2차가 그래도 준신축에 속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평당가가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런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또 가장 독립문역하고 거리가 멀죠. 아파트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가 낮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평당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점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갈아타기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반드시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사전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 입지 점수의 평균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무학 현대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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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0점을 취득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이제 서울시구 내에서도 중급지에 속하는 아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중간 평균 점수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무학동이라는 위치가 종로구에서 생각보다 좋지 않은 위치이고, 그리고 이제 구축으로 접어든 단지라는 점, 그리고 좀 강한 경사로 이루어진 점 등 때문에 점수가 좀 깎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역세권의 초품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상가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점 등은 큰 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학현대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